법에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TV에서 자주 나오고 우리가 접하지만 그럴수록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법. 하지만 이분은요, 아주 가까이에 계신 분입니다. 직접 만나서 거기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렵고 힘든 형사사건에도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이근환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 형사 사건은 참 어렵고 또 피하고 싶은 분야거든요. 고수께서는 형사 사건이 잘 맞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잘 맞습니다. 우선 수사 단계를 보면 상대의 증거 자료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증거를 갖고 있구나 하는 심증을 갖고 그것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런 과정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은 그렇다 쳐도 재판은 검사와 법적으로 다루는 거라 이게 좀 양상이 다르지 않나요? 재판은 수사 과정보다 더 치열함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재판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만든 증거 기록을 탄핵해야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든 자료거든요. 그걸 집요하게 파헤쳐서 아주 미세한 틈새를 찾고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탄핵하는 과정이 제 성향과 매우 잘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형사 사건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수가 집중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다루지만 특히 사기, 횡령, 배임 관련 분야를 많이 다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쪽 분야를 주로 다루시는 것 같은데, 근데 고수가 맡은 사건 중에 최근에 늘어나는 사례들이 있나요? 요즘은 이른바 재산범죄와 관련한 사건이 많은데요. 보험 판매 관계자가 고객에게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개인적인 투자를 권유해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급증한 것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 사기도 정말 많습니다. 리딩방이라고 해서 투자 권유를 하고 자신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에 접속시켜서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SNS 등을 통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강의를 하겠다고 광고를 해서 강의료를 받은 후 제대로 강의도 하지 않고 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도록 한 다음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입니다. 특별히 저도 모르는 번호로 투자라는 문자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간단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투자처라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겠죠. 수억 원을 편취당한 사건을 보면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기초적인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급하게 거래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상식에 부합하는 투자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치 않은 정보는 항상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 진짜 투자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가해자가 얘기를 한다면 이게 범죄였다는 거를 밝히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 권유를 해서 돈을 가로채고 이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였다. 내가 수익금도 조금씩 지급해줬기 때문에 사기가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녹취록도 없고 관련 서류가 없다면 이 사실을 간접 증거에 의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간접 증거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거액을 투자했거나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내에 1억 원으로 불려주겠다와 같이 상식에 벗어나는 어려운 수익률, 막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녹음을 좀 해놔야 되겠네요. 네, 녹음이나 서명, 문자 등을 꼭 챙기는 게 좋고 또 투자 수익이 불분명한 회사에 입금하는 등 일반적인 경제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도 간접 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후에 내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형사 고소를 해서 사실을 입증하면 잃어버린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 회복을 다 받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민사 보전 처분을 미리 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단계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 제 마음이 막 답답한데요. 이제
사건의 해결 방법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네요. 네, 물론입니다. 금액도 다르고 사기를 당한 분의 입장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건이 초기인지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인지에 따라서도 대응이 달라집니다. 경제 문제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마치 경제 쪽 분야의 어떤 고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대학에서 법 공부도 하면서 경제학도 복수 전공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재산 범죄를 잘 처리하려면 형사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지만 민사,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거든요. 사건에 따라서는 주식이나 회계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데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수께서는 법도 알고 경제도 아시니까 고수만의 지식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사건마다 파고들어야 하는 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하죠.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금액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고수가 직접 다 하세요? 네, 저는 사건을 제가 직접 파악하고 직접 모두 진행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양도 많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제가 직접 보고 최대한 자세하게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그것을 의뢰인과 공유하고 의뢰인의 의견도 반영해서 다시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네. 야, 이 고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경제 사건은 꾸준히 진화하고 코인 등 새로운 사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다루는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맡아도 성실하게 실력 있게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